자, 첫 번째 경기. 즈볼레 대 트벤테. 자, 일단 즈볼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즈볼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금액을 적게 좀 소모하면서 다양한 이제 포지션을 좀 보강을 했고,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주축 포워드였던 이제 딜런 벤테가 이제 팀을 좀 떠나면서 이제 공격에서는 좀 전력 누수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벨트, 그리고 프로퍼, 그리고 이제 흘린스톤 등을 좀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제루키가 이제 임대 복귀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꽤 좀 알찬 영입을 한 그좀 트벤테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공격진에서는 좀 생각보다 이제 큰 보강이 좀 없었다 보니까, 지금 뭐 트벤테 그리고 좀 공격에서의 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핵심 공민 이제 샘 스테인이 이제 페에노르트로 좀 이적하게 되면서 되려 지금 공격에서 좀 타격이 더 크다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또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일단 뭐 비록 뭐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두 팀이 최근 뭐 공격에서 좀처럼 이제 힘을 좀 쓰지 못하면서 이제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 핵심이었던 이제 벤테와 그리고 샘 스테인이 좀 팀을 떠난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양 팀 다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양 팀 다 이제 좀 공격에서의 좀 코어진이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팀을 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공격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하고,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에서의 뭐 두 팀의 그런 약간 좀 공격적인 부분도 뭐 기대 이하였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츠볼레가 뭐 최근 뭐 친선 경기에서 3연패를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라요 상대로 5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뭐 츠볼레가 더 불안 요소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이런 뭐 즈볼레 상대로 현재 트벤테가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이제 시원하게 이길 거라는 기대는 잘 안 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두 팀이 이제 맞붙었을 때마다 전부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났을 만큼 좀처럼 이제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이제 승패가 좀 갈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즈볼레가 뭐 트벤테를 좀 잡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잘 안 들고, 그리고 이 경기 뭐 만약에 뭐 트벤테가 뭐 이긴다고 해도 이제 뭐 대승으로 좀 이어질 거라는 좀 생각도 좀 잘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뭐 경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트벤테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트벤테가 좀 이긴다고 해도 한 1점 정도의 승, 안 그러면 이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배당잡이로 햄무얼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럼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보드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프로닝어. 자, 우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원정팀 후로닝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알크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삭 젠스 그리고 차베즈 등 주로 이제 젊은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본멜 그리고 이제 아다이 그리고 이제 울프가 좀 이적을 하면서 이제 주축 선수들은 이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떠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알크마라의 그저 이적 시장 좀 행보를 좀 봤을 때는 뭐 전력 강화보다는 어느 정도 리빌딩을 좀 중점으로 이제 이적 시장을 좀 보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지난 시즌보다는 뭐 전력이 더 약해졌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좀 유망한 선수들 위주로 좀 영입을 했다 보니까 차후 이제 몇 년 후를 어느 정도 좀 기약하는 그런 좀 시기에 이적 시장의 좀 행보를 좀 보였다라고도 이제 조심스레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흐르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하 그리고 이제 자와다를 좀 영입을 하면서 공격을 좀 보강했고, 그 대신에 이제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발렌테가 이제 페이노르트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제 좀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발렌테가 이제 좀 팀을 좀 떠난 거는 흐로닝원한테 타격이 좀 꽤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좀 발렌테가 이제 없다 보면은 이제 중원에서의 좀 그런 좀 장악력도 이제 이전보다는 더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알크마르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흐로닝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 라인을 좀 내린 채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뭐 롱볼을 좀 통한 좀 역습이나 뭐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알크마르가 그래도 이제 경기를 더 좀 능동적으로 좀 풀어가면서 뭐 주도권을 좀 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알크마르가 뭐 생각보다 뭐 팀 내 주축 선수들이 이제 많이 좀 떠나며 이전보다는 뭐 전력 누수가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흐로닝원에 비해서는 지금 전력면에서 많이 앞서고, 그리고 이제 흐로닝원 또한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중원의 핵심이 이제 발렌테가 좀 팀을 좀 떠났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중원에서의 힘이 이제 많이 좀 약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알크마르가 좀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점에 중원을 좀 잘 좀 장악하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흐로닝원이 이제 대체로 원정에서 이제 경기력이 좀 안 좋아 이제 원정 성적이 많이 좀 저조했었기 때문에 이런 뭐 흐로닝원의 원정 약세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알크마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알크마르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해 봤을 때는 알크마르 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이제 텔스타. 자, 아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 그리고 이제 모르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강화시켰어요. 네. 자, 그 대신에 이제 핸더슨, 뭐 이제 하토, 이제 프로브스 등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몇몇이 좀 팀을 좀 떠났습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이제 공격은 뭐 이제 이전보다는 좀 더 이제 보강을 좀 잘 하면서 강해졌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뭐 중원과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좀 약해진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지난 시즌보다 아약스의 뭐 전력이 강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이제 전력이 뭐 이전보다는 다 좀 약해진 감이 있지만 뭐 그렇다고 뭐 크게 좀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 이제 그래도 우승 경쟁이 좀 할 만한 그런 좀 전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런 좀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승격한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네덜란드 2부 리그에서 7위를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 차례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전부 다 이제 승리를 좀 하면서 극적으로 이제 승격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리그 7위였던 팀이 그것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꺾고서 이제 업셋을 하기는 많이 좀 어려웠는데, 그거를 이제 무려 좀 세 차례나 이제 좀 선보이면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고, 이제 심지어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서는 이제 빌럼을 좀 꺾으면서 이제 올라오기도 했죠.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 그러죠 플레이오프에서의 그죠 텔스타의 좀 저력을 이제 엿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리그 7위로 이제 승격에 좀 성공을 하면서 이제 텔스타가 언더독의 좀 반란을 좀 제대로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뭐 텔스타가 물론 뭐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잔류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는데 잔류를 좀 할 만한 그런 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번 승격팀 좀 텔스타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아약스가 뭐 홈에서 이제 높은 볼 점유율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약스 상대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좀 포기하는 대신 이제 수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제 최대한 좀 버티다가 이제 역습을 좀 통해 이제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 속도가 그래도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좀 파이널 서드에 좀 진입해 이제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한 방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도 텔스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텔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 리커버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약스의 그런 좀 공격을 어느 정도는 잘 좀 막아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 면에서는 이제 아약스와 이제 텔스타의 그런 좀 차이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텔스타가 뭐 전력 대비 이제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뭐 승강 플레이오프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프리시즌에서도 한두 경기 빼고는 대체로 이제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기반으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텔스타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높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언더독의 좀 반란을 좀 보였던 그런 좀 텔스타 상대로, 지금 뭐 이제 아약스가 뭐 마인승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배당 대비 뭐 1.3대 그런 좀 아약스 마인승을 좀 가져가기에는 전혀 좀 메리트는 없는 경기라고 좀 봐서, 저는 차라리 이거는 만약에 아약스가 좀 이기되 뭐 이제 핸디로 많이 접근한다고 하면은 마인승보다는 고배당으로 햄무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뭐 아약스 승쪽 보는 경기. 다만 요거는 뭐 마인승은 좀 배당 대비 뭐 크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뭐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경기는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텔스타가 뭐 아약 상대로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그리고 이제 아약스도 뭐 텔스타 상대로 좀 생각보다 뭐 공격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이제 더 이제 있다고 봐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3.5다 보니까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아약스 승을 보긴 하지만, 요거는 뭐 고배당잡이로 이제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트 대 이제 헤라클레스 경기. 자, 일단 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비교적 이제 위트레트의 그 이제 전력 누수가 더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제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이제 선보인 이제 미겔 로드리게스를 완전 영입에 좀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무르킨, 그리고 엘두이젠, 그리고 이제 데비트 등을 좀 영입하면서 공수 방면에서 보강이 지금 잘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축공미였던 뭐 투른스트라가 이제 팀을 좀 떠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강화된 그쪽 위트레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력이 좀 강화되었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 더 좀 기대치가 이제 높은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노르트 풀백이었던 이제 베니타를 좀 영입해 이제 측면을 좀 보강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자유계약으로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하면서 이제 뎁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뎁스는 이제 확실히 좀 두꺼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몇몇이 떠난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전해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좀 행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초반부터 이제 위트레트가 라인을 좀 올려 적극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지금 측면 전개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뭐 미트레트가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주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비교적 뭐 미트레이트가 더 적극적인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뭐 전개한다고 하면은 뭐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가 뭐 지난 시즌에는 생각보다 원정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기존보다는 이제 괜찮은 원정 성적을 좀 거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이제 원정에서의 좀 불안성은 어느 정도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원정에서 헤라클레스의 그런 공수 밸런스가 안 좋았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그래도 원정 뭐 헤라클레스 상대로 이제 위트레트가 더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지난 시즌 뭐 헤라클레스가 원정에서는 나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최근 좀 몇 년을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을 좀 제외하면은 매번 좀 원정에서는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이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형상이 뭐 이번 시즌에 뭐 다시 좀 두드러질 수도 있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돼서 아직까지 좀 원정 헤라클레스에 대한 믿음은 뭐 크게 없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그래도 더 강해진 그렇죠 위트레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친선 경기에서 좋은 경기로 좀 보이며 이제 3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만큼 위트레트의 그렇죠 기세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위트레트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시즌 스타트를 잘 좀 끊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으로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위트레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위트레트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트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LDBC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레스터 시티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자, 일단은 뭐 양 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좀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레스터. 네, 이제 이번 뭐 이적 시장에서 지금 그렇다 할 좀 영입이 좀 없었고, 그리고 이제 팀 내 이제 상징적인 공격수였던 이제 바디가 이제 13년 만에 이제 팀을 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좀 많이 좀 노쇠화가 좀 되었다 보니까 이제 이전 뭐 전성기만큼 그런 좀 기량을 이제 기대하기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좀 폼이 좀 많이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팀을 좀 떠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은 이적 시장권에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2시즌 전에 뭐 리그 1위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승격이 좀 성공을 했지만 승격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시즌에 바로 이제 강등을 좀 당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리그 1위로 이제 승격을 한 거에 약간 좀 승격을 좀 한 거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또 PL에서 이제 좀 체급차가 좀 느껴지면서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레스터가 이제 이번 시즌에도 약간 좋은 행보를 좀 보여서 확실히 뭐 승격에 이제 바로 좀 성공을 할지는 좀 다소 좀 의문점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이제 시즌이 좀 진행이 돼 봐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레스터에 대한 기대치는 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퀸즈 파크 레인저스의 좀 감독이었던 이제 시프엔텐스를 좀 새로 좀 선임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좀 새 감독 좀 선임권에 대해서도 전달이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제재로 인해 이제 지금 정상적인 좀 영입이 지금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적료를 뭐 지불하지 않고 뭐 이제 자유계약이나 뭐 이제 임대 영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이 좀 제한적인 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료를 좀 지불해 이제 새로운 선수를 좀 영입하기는 이제 이런 불가능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현재 영입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좀 다수 떠났다 보니까 전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약해졌어요. 예, 그쵸. 그리고 이런 약간 주축 선수들이 좀 다수가 좀 팀을 좀 떠났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뎁스 또한 이제 얇아진 상태라 현재는 지금 뭐 유스 선수들 좀 승격을 좀 통해서 그런 약간 좀 선수단 인원을 지금 채워야 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이고, 그리고 현재 좀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운 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지난 시즌에 그런 좀 세필드 웬즈데이를 좀 생각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운 그런 좀 팀 상태다라고도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뭐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세필드 웬즈데이의 전력 누수가 훨씬 큰 상태다 보니까 전력 면에서는 지금 레스터가 많이 이제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레스터가 이제 큰 전력 차를 좀 내세워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일 것으로 보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두 줄 수비를 좀 통해서 최대한 좀 버티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두 줄 수비를 좀 시도하다 보면은 세필드 웬즈데이 좀 플레이가 많이 좀 제한될 수도 있는 경기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물론 이제 현재 뭐 양 팀의 그런 큰 전력 차와 더불어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의 지금 안 좋은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레스터가 이제 많이 유리한 경기는 맞지만 문제는 지금 뭐 레스터의 뭐 경기력도 뭐 그렇게 뭐 좋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언제든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삽질해도 지금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레스터의 그런 뭐 좀 똥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솔직히 좀 배당 대비 좀 리스크가 좀 큰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예.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아직까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즌 뭐 레스터의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봤을 때는 뭐 제 아무리 여기가 이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고 해도 선뜻 지금 레스터의 그것도 뭐 똥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도 요거는 아약스 경기처럼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전력차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레스터 승을 좀 보긴 하지만 이것도 뭐 마인승보다는 차라리 고배당 자비로 뭐 햄물을 도전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도 네 본다고 하면은 뭐 레스터 시티 승을 좀 보긴 하지만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배당 대비 뭐 마인승 전혀 좀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이제 없다고 느껴져서 잘 이거는 배당 대비 뭐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이거는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보드 할게요. 그래서 레스터 승 햄무의 3.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리버풀. 자, 커뮤니티 실드 이제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져요. 이제 그 중립구장에서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쿠레, 그리고 은케티아, 그리고 이제 리아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그런 좀 팰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래들리, 그리고 이제 조 고메즈 정도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사, 이제 뭐 베니테스 등을 좀 영입을 하면서 이제 수비를 좀 보강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떠난 선수 중에서는 뭐 영향력이 큰 선수는 이제 크게 없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좀 그래도 이제 관심이 그런 좀 많은 선수 중 이제 한 선수인 이제 게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여러 팀에서 이제 관심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다른 좀 선수들에 비해서는 이제 게이의 좀 이적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팰리스의 좀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맨시티를 좀 꺾고서 이제 FA컵 우승을 좀 차지해 이제 유로파 리그에 이제 참가할 수 있게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팰리스의 좀 구단주가 이제 팰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리옹까지도 이제 같이 좀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옹과 팰리스가 동일한 이제 유럽 대회에 이제 좀 출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뭐 리그 순위가 높은 리옹만 이제 출전하게 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파 리그의 출전 자격을 좀 박탈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좀 팰리스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요소로 인해서 이제 팰리스의 영입이 많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도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유로파 리그에 이제 출전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가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에 지금 뭐 출전이 뭐 지금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팰리스 쪽에서는 더더욱 이제 영입이 좀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그렇다 할 뭐 약간 좀 선수를 좀 잘 영입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현재 좀 그렇게 뭐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그쪽 팰리스라고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르츠, 그리고 에키테케, 그리고 케르케즈, 그리고 프림퐁 등을 좀 영입하면서 전력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해졌어요.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비르츠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팀을 이제 꾸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죠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놀드, 그리고 이제 디아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누네스가 이제 아릴라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제 좀 팀을 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처리해야 할 선수들은 좀 잘 좀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영입할 선수도 딱딱 잘 영입을 하면서 이번 시즌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뭐 PL 내에서는 가장 지금 성공적인 그런 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그런 리버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전력이 지금 굉장히 좀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리버풀에 대한 그런 좀 기대도 굉장히 좀 크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뭐 길긴 했는데 양 팀의 그런 좀 상황과 그리고 이적 시장권에 대해서 전달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리버풀이 그래도 팰리스 상대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제 리버풀의 그런 강한 압박에 이제 팰리스가 밀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팰리스의 좀 턴오버가 좀 많아지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롱볼 비중이 커져 이제 기존보다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의 그 압박에 많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팰리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빌드업을 좀 통한 그런 좀 빌드업을 좀 통한 그런 좀 짜여진 뭐 공격보다는 기존의 강점인 이제 템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좀 트랜지션한 공격을 좀 필두로 이제 리버풀의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팰리스가 뭐 지난 시즌 FA컵 결승전에서 이제 맨시티를 꺾고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FA컵 우승을 좀 통해 어느 정도 이제 혈이 좀 뚫렸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뭐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훨씬 막강해질 리버풀 상대로 커뮤니티 실드 우승을 좀 차지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지금 뭐 리버풀이 굉장히 좀 전력이 좀 많이 좀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도 좀 생각보다는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리버풀과의 좀 전력 차가 이제 더더욱 좀 크게 이제 실감이 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뭐 팰리스가 좀 우승을 좀 차지하기는 많이 좀 어렵고, 리버풀이 그래도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우승을 좀 차지하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버풀 승쪽 보도록 할게요. 네.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쪽 보는 경기. 그럼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네, 친선 경기 한 경기. 네, 첼시 대 밀란. 자, 저는 이제 첼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첼시 대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첼시 승 햄무에 이제 언더로 좀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리그 축구 중에서 뭐 한 경기를 좀 가져가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사네피우르 대 이제 비킹 경기.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사네피오르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상대 순조 봤을 때는 뭐 사네피오르가 뭐 비킹 상대로 뭐 오전 5패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즌 유일하게 지금 리그에서 홈 전승을 좀 기록 중인 사네피오르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극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홈 극강인 요소를 더 고려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사네피오르가 이제 비킹과의 그렇죠 열세인 상성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하는 좀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사네피오르 프랜승이 언더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